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기업은 모놀리식 파워 시스템즈, 티커로는 MPWR입니다. 네, 청취자분께서 공유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MPWR 최근 주가 움직임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2025년 10월 23일 기준으로 하루 만에 거의 7% 가까이 6.93% 급등해서 1,070달러를 넘어섰어요. 네, 맞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정말 뜨겁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도대체 왜 지금 시장이 이렇게 MPWR이 열광하는 걸까요?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그 이유가 좀 명확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AI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정말 폭발적인 성장. 거기다가 또 자동차의 전동화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뜨거운 기술 트렌드들의 한가운데에 이 MPWR이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단순히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를 넘어서요. 이런 거대한 기술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뭐랄까 핵심적인 조력자, 영어로는 키 이네이블러라고 하죠. 그런 역할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키 이네이블러, 핵심 조력자.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MPWR이라는 기업을요, 좀 거시적인 시대의 흐름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기업 내부의 어떤 경쟁력은 뭔지, 그리고 재무 상태나 미래 전망까지 한번 다각도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우선 가장 큰 그림, 거시적인 관점부터 좀 짚어보죠. 요즘 AI 모델들 하루가 다르게 똑똑해지고 더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면서 필요한 연산량도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요. 또 전기차 보급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고요. 그렇죠. 정말 변화의 속도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결국에는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전력 소비량이 폭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에너지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잘 관리하느냐, 이게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어요. 여기서 바로 전력 반도체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이라고들 하던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과거에 전력 반도체라고 하면 그냥 전기를 흘려보내거나 차단하는 약간 단순한 스위치 같은 역할에 가까웠어요. 그냥 온오프 스위치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 역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스템 전체의 에너지 효율, 그리고 성능까지 좌우하는 정말 핵심적인 부품이 된 거죠. 시스템 전체의 효율과 성능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를 한번 생각해 보죠.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그 전력 소비의 상당 부분이 사실 서버에서 나오는 열을 식히는 데 쓰이거든요. 냉각 비용이 만만치 않겠네요. 엄청나죠. 그런데 만약에 반도체 자체가 전력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발열 자체가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낸덕이 필요한 전력도 줄어들고 그럼 전체적인 운영 비용도 아낄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전력 반도체의 효율이 데이터 센터 전체의 운영 효율과 비용 절감으로 직결되는 거죠.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는 어떻게요? 전기차의 핵심은 주행거리잖아요. 물론 배터리 용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얼마나 손실 없이 효율적으로 모터까지 전달하고 사용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배터리 용량이라도 전력 효율이 높으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배터리 관리부터 모터 구동까지 모든 과정에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 거죠. 바로 이 전력 효율 극대화라는 시대적인 과제의 해결에 MPWR이 아주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기를 다루는 걸 넘어서 시스템 전체의 효율을 높이는 아주 지능적인 역할을 하는 반도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지능형 전력관리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MPWR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 높은 평가를 받는 건가요? 자료를 보니까 팹리스 기업이라고 나오던데요. 네, MPWR은 자체 생산 공장, 즉 팹이 없이 반도체 설계에만 집중하는 팹리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 전문 회사군요. 맞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전력을 변환하고 또 제어하는 데 쓰이는 고성능 아날로그 반도체와 혼합 신호 집적 회로, 그러니까 IC를 설계하는 거죠. 아날로그 및 혼합 신호 IC요?
네, 여기서 MPWR의 진짜 강점이 드러나는데요. 많은 경쟁사들이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 같은 좀 개별적인 부품, 이걸 디스크리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개별 부품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개별 부품들이요. 그런데 MPWR은 일찌감치 방향을 좀 다르게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기능들을 칩 하나에 다 통합시킨 고집적 솔루션 개발에 집중한 거죠. 고집적 솔루션. 칩 하나에 여러 기능을 다 넣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차별점이 되는 거죠? 그냥 여러 개 쓰는 거랑 비교해서 어떤 장점이 있나요? 그건 고객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고객사 입장이요? 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제조사나 서버 제조사라고 생각해보세요. 기판 위에 여러 개의 개별 부품들을 따로따로 붙여서 회로를 구성하는 것보다 필요한 기능이 이미 다 들어있는 칩 하나를 딱 쓰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 부품 수가 확 줄어드니까 기판 공간을 절약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제품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또 부품 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설계도 훨씬 간편해지겠죠. 복잡성이 낮아지고요. 네, 설계 시간도 단축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부품 수가 적을수록 고장날 확률도 줄어듭니다. 즉,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아, 안정성이 높아지는군요. 네, 이게 특히 AI 가속기 카드나 최신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처럼 점점 더 작고 더 얇고 그러면서도 더 강력한 성능을 요구하는 그런 기기들에서는 아주 중요한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확실히 그렇겠네요. 작고 강력하면서 안정적이어야 하니까요. 당연히 에너지 손실을 줄여서 발열을 낮추는 건 기본이고요. 이 모든 장점들이 합쳐져서 고객사에게 큰 가치를 제공하는 거죠. 와, 들어보니까 정말 매력적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아날로그 반도체 시장이라는 게 사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TI라고 하죠. 그리고 아날로그 디바이스, ADI 같은 정말 공룡 같은 거대 기업들이 꽉 잡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장 점유율이나 역사로 보면 정말 거대 기업들이죠. 그런데 MPWR은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인데 어떻게 이런 거대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고집적 솔루션 하나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아주 예리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MPWR에 아주 영리한 전략이 빛을 발하는 거죠.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 솔루션에 대한 확고한 집중입니다. 남들이 개별 부품에 머물러 있을 때 과감하게 고집적화로 나아간 거죠. 그리고 이게 가능했던 배경에는 창업자인 마이클 싱 CEO의 확고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창업자 철학이요? 네, Fabless Lemmore라는 말을 했는데요. 생산시설, 팹을 갖는 것보다는 연구개발, 랩, 즉 R&D에 더 집중하고 투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기술력으로 승부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Fabless Lemmoore. 인상적이네요. 연구 개발 중심.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이 패블리스 모델을 아주 영리하게 활용하고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생산은 직접 하지 않고 세계 최고 수준의 파운드리 회사, 예를 들면 대만의 TSMC 같은 곳에 맡깁니다. 아, 생산은 외주를 주는 거군요. 네, 이렇게 함으로써 막대한 설비 투자에 대한 부담 없이 오로지 핵심 역량인 설계 기술력을 높이는 데만 회사의 자원을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생산을 전부 외부에 맡기면 품질 관리나 혹시 기술 유출 같은 그런 위험은 없을까요? 특히 MPWR만의 독자적인 설계 기술력이 중요할 텐데요. 물론 그런 위험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모든 외주 생산에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따르니까요. 하지만 MPWR은 여기서 또 다른 아주 강력한 핵심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경쟁력이요? 그게 뭔가요? 바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독점적인 BCD 공정 기술입니다. BCD는 바이폴라 CMOS, DMOS의 약자인데요. BCD 공정 기술이요? 패블리스인데 자체 공정 기술이 있다는 건가요? 네, 이게 좀 독특한 부분인데요. 생산 시설은 없지만 자신들의 칩 설계를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공정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BCD 공정 기술은 외부 파운드리 업체와 아주 긴밀하게 협력해서 구현합니다.
파운드리는 MPWR이 설계한 대로 그리고 MPWR이 요구하는 특정 BCD 공정 스펙에 맞춰서 생산만 대행해 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생산 설비는 없지만 생산 방식, 즉 공정 레시피는 MPWR이 가지고 있고 파운드리는 그걸 따라서 만들어주기만 한다는 거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 BCD 기술 덕분에 MPWR 제품들이 경쟁사 대비 더 높은 전력 효율과 뛰어난 성능을 가지면서도 또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핵심 공정 노하우는 MPWR이 꽉 쥐고 있는 거죠. 기술 유출 위험도 상당히 통제할 수 있고요. 와, 정말 영리한 전략인데요. 패블리스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핵심 기술 통제력은 놓치지 않는 방식이네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럼 사업 분야는 좀 어떤가요? 아까 AI나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혹시 그 외에 다른 분야는 좀 취약하다거나 아니면 특정 소수 고객사에 너무 의존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점도 나중에 리스크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그 점도 MPWR의 강점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주목받고 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는 역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부문, 즉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관련 사업이 맞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이 분야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어서면서 확실히 성장을 견인하고 있죠. 40% 이상이면 정말 큰 비중이네요. 네, 상당히 크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MPWR이 여기에만 올인하고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오히려 상당히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요? 다른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자동차 부문도 아주 중요합니다. 전기차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같은 곳에 많이 들어가고요. 또 산업용 시장, 예를 들어 공장 자동화 설비나 산업용 로봇 같은 분야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소비자 가전제품이나 오지 같은 통신 인프라 장비에도 MPWR의 칩들이 사용되고 있죠. 와, 정말 다양한 분야에 다 들어가네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자동차, 산업용, 소비자, 통신까지. 그렇죠. 이렇게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는 특정 산업의 경기가 안 좋아지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일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요즘 제일 잘 나가는 AI 쪽에 그냥 더 집중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더 나은 전략 아닐까요? 물론 단기적인 성장률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이라는 게 늘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언제든 부침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MPWR이 AI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면 실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겠죠. 하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이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산업용 수요가 뒤를 받쳐준다면 전체적인 실적 변동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리스크 분산 효과가 있는 거죠. 아,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하면서 얻게 되는 기술적인 노하우나 경험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기도 하거든요. 실어지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아주 혹독한 환경에서도 고장 없이 작동해야 하는 산업용 로봇 제어 기술에서 요구되는 높은 내구성이나 신뢰성 관련 기술들이 있겠죠. 네. 그런 기술들이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동차의 전장 부품 설계에 적용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소비자 가전에서 요구되는 초소형화, 저전력 기술이 다른 분야 제품 개발에 영감을 줄 수도 있고요. 아,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들이 교류하면서 전반적인 기술 수준이 같이 올라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는 단순히 리스크 분산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기술 혁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특정 대형 고객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분명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와 같은 큰손 고객의 주문량 변화에 따라 실적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이 부분은 회사가 꾸준히 관리하고 또 고객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리스크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정말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강점과 사업 모델의 영리함이 잘 이해가 되네요.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실제 성적표, 즉 재무 상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고 전략이 좋아도 결국 돈을 잘 벌어야 의미가 있으니까요. 여기가 정말 궁금한 지점인데요. 네, 이제 숫자를 들여다볼 시간이죠. MPWR의 재무 상태는 한마디로 탄탄하다라는 표현을 넘어서 매우 인상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매우 인상적이다. 기대되는데요. 우선 성장세를 먼저 보면요.
가장 최근 발표된 2025년 2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이 6억 6,46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6억 6천만 달러?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년 같은 기간, 그러니까 2024년 2분기 대비해서 무려 31.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와, 1년 만에 30% 넘게 성장을 했다고요? 대단하네요. 그렇죠. 성장 속도가 정말 가파릅니다. 그리고 직전 분기, 즉 2025년 1분기와 비교해서도 4.2% 성장하면서 분기별로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연미간 성장길도 놀랍고 분기별 성장세도 꾸준하고 정말 성장성 측면에서는 합격점이네요. 그런데 요즘 기술 기업들 보면 외형은 막 커지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이익은 잘 못 내는 좀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MPWR은 수익성, 즉 이익은 잘 내고 있나요? 바로 그 점이 MPWR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수익성이 정말 뛰어납니다. 그래요? 네, 매출 총 이익률이라고 하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이익의 비율인데 이게 꾸준히 5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55%요? 매출 총 이익률이 55% 이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혹시 비교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보통 제조업체들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일반적인 제조업 평균은 물론이고 기술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웬만한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도 정말 최상위권에 속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MPWR처럼 생산을 직접 하지 않는 팹리스 기업이 이 정도 마진을 낸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정말 놀라운 수치네요. 그럼 영업이익률은 어떤가요? 영업이익률 역시 아주 인상적입니다. 꾸준히 25%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25%대? 매출 총 이익률도 높고 영업이익률도 높고 이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건 MPWR이 단순히 시장에서 가격 경쟁에 휘말려서 물건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강력한 가격 결정력, 즉 프라이싱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 제품은 이 정도 가치가 있으니 이 가격을 받아야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죗값을 받고 팔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근데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다는 아날로그 반도체 시장에서 그것도 생산 시설도 없는 팹리스 기업이 어떻게 그렇게 높은 마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고집적 솔루션하고 독자적인 BCD 공정 기술, 이게 비결인가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두 가지가 높은 수익성의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집적 솔루션은 칩 하나에 더 많은 가치를 담아서 부가가치를 높여주고요. 그리고 독점적인 BCD 공정 기술은 경쟁사들보다 더 뛰어난 성능과 효율을 더 낮은 비용으로 구현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성능은 높이고 원가는 낮추니 당연히 마진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성능은 높이고 원가는 낮춘다. 정말 이상적인데요. 네, 여기에 더해서 재무 안정성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대단한데요. 재무 안정성이요? 네, MPWR은 업계에서 무차입 경영이라고 불릴 정도로 부채 비율이 극히 낮습니다. 빌린 돈이 거의 없다는 거죠. 빚이 거의 없다. 네, 반면에 회사가 당장 쓸 수 있는 현금, 즉 현금성 자산은 아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와, 부채는 거의 없고 수중에 현금은 많다. 이건 뭐 요즘처럼 금리도 높고 경제 상황도 불확실할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장점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빚이 많은 기업들은 이자 부담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MPWR은 그런 걱정이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탄탄한 재무구조 덕분에 외부 경제 상황이 좀 어려워지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 기업에게는 R&D 투자가 생명줄과 같잖아요. 그렇죠. 투자를 멈추면 바로 뒤처지니까요. 네, MPWR은 실제로 현재 주력인 실리콘 기반의 전력 반도체 기술에 안주하지 않고요. 차세대 전력 반도체 소재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실리콘 카바이드, SiC라고 하죠. 그리고 질화갈륨, GaN, 이 두 가지 신소재 기술 개발에도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SiC와 GaN이요. 들어본 것 같아요. 차세대 반도체 소재라고 하던데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기존에 잘 쓰던 실리콘 반도체로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건가요? 네, SiC와 GaN은 와이드 밴드 갭 소재라고 불리는데요. 이게 기존의 실리콘 소재와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장점들이요? 첫째로 훨씬 더 높은 전압과 더 높은 온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은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면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아예 작동을 멈추는데 SiC나 GAN은 훨씬 더 잘 견디는 거죠. 고온, 고전압에 강하다. 네. 그리고 둘째로 전력을 변환하거나 제어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에너지 손실을 줄인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전기차 충전 속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빠른 급속 충전을 하려면 더 높은 전력을 다뤄야 하는데 이때 에너지 손실이 크면 열이 많이 발생하고 충전 효율도 떨어지겠죠. 아, 그렇죠. 그런데 SiC 같은 소재를 쓰면 이런 고전력 상황에서도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빠르고 효율적인 충전이 가능해집니다. 또 다른 예로는 태양광 발전 같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에서 만들어진 직류전기를 우리가 쓰는 교류전기로 변환할 때 손실을 줄이면 그만큼 발전 효율이 높아지겠죠. 네, 당연하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을 더욱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데에도 이 SiC와 GAN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와,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네요.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데이터 센터까지.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실리콘 Si 반도체가 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앞으로 특히 높은 전압과 높은 효율성이 요구되는 이런 분야들에서는 SiC와 GAN이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MPWI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2차 세대 기술까지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 성장 동력을 확실하게 확보하려는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정말 현재의 강점도 대단하지만 미래를 위한 준비까지 착실히 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재무적인 안정성 덕분에 이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잘 알겠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MPWR의 거시적인 환경, 기업 내부의 경쟁력, 그리고 재무적인 강점까지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미래를 한번 전망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MPWR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으로의 미래 기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MPWR의 미래는 상당히 밝아 보입니다. 특히 두 개의 거대한 성장 엔진을 달고 순항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두 개의 성장 엔진이요. 네, 첫 번째 엔진은 바로 AI 혁명입니다. 앞서 계속 이야기 나눴듯이 AI 모델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복잡해질수록 이걸 학습시키고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 센터 운영기업 입장에서는 전력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겠죠.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환경 규제 측면에서도요. 그렇죠. 전력 효율화가 핵심 과제가 되겠네요. 바로 이때 MPWR이 제공하는 고효율 전력 관리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시대의 숨은 수혜주라고 할 수 있죠. AI 혁명이 첫 번째 엔진이군요. 그럼 두 번째 엔진은 뭔가요? 두 번째 엔진은 바로 자동차의 전동화입니다.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 역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잖아요. 네, 도로에 전기차가 점점 많아지는 게 눈에 보이죠. 전기차 한 대에는 정말 수많은 전력 반도체들이 들어갑니다. 배터리의 충전과 방전을 관리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라고 하죠. 그리고 외부 전력을 배터리에 맞게 변환해주는 온보드 차저, OBC, 또 모터를 구동하는 인버터 등등. 이런 핵심 부품들에서 얼마나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전기차의 성능과 주행거리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여기서도 MPWR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AI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 정말 확실한 두 개의 성장 동력이네요. 네, 그래서 월가의 주요 투자 은행들, 예를 들면 키뱅크나 오픈하이머 같은 곳에서도 MPWR의 목표 주가를 $1,200 이상으로 제시하면서 강력 매수, 스트롱바이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강력한 성장 스토리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장밋빛 전망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에는 항상 동전의 양면이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거나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리스크 요인들은 없을까요? 아까 잠깐 고객 집중도 문제가 언급되긴 했었는데 그 외에 또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물론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리스크 요인이 없는 곳은 없겠죠. MPWR 역시 몇 가지 중요한 잠재적 리스크 요인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는데요. 어떤 위험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라면? 역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 중 하나잖아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및 기술 수출 통제 강화 같은 움직임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런 지정학적 긴장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전체에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고 MPWR처럼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사업을 하는 기업에게는 당연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MPWR도 이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군요. 그렇죠? 물론 MPWR도 이런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 생산 기지나 R&D 센터를 중국 외에 다른 지역, 예를 들어 대만이나 미국 등으로 확장하면서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특정 국가나 정책에 대한 정치적 편향 없이 제공된 소스에 기반한 사실관계만을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리고자 노력합니다. 네, 공급망 다변화는 이제 거의 모든 글로벌 기업들의 필수 생존 전략이 된 것 같네요. 그럼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 또 다른 리스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아까 잠깐 언급되었던 고객 집중도 문제입니다. 특히 AI 분야의 성장이 워낙 가파르다 보니 엔비디아와 같은 소수의 특정 대형 AI 기업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다소 높다는 점은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 특정 고객사의 실적이나 전략 변화에 너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만약 그 핵심 고객사의 주문량이 줄어들거나 혹은 그 고객사가 다른 경쟁사의 부품을 채택하기 시작한다면 MPWR의 실적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올 수 있겠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해주겠지만 여전히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고객사 다변화 노력도 계속 필요하겠네요. 또 다른 리스크는 없나요? 세 번째로는 최근에 제기된 특허 소송 문제입니다. 특허 소송이요? 네, 2025년 10월에 경쟁사 중 하나인 대만의 리드 트렌드 세미컨덕터라는 회사로부터 특허 침해 혐의로 피소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 경쟁사와의 법적 분쟁이군요. 네, 이런 기술 기업들 간의 특허 소송은 사실 드문 일은 아닙니다만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한 규모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문제가 된 기술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가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예단할 수 없지만 이런 법적 분쟁 자체가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소송 대응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해야 합니다. 네, 소송 진행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네요. 마지막으로 혹시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을까요? 주가가 최근에 정말 많이 올랐는데 혹시 너무 비싼 것 아니냐? 고평가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점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MPWR의 주가는 지난 몇 년간 정말 꾸준히 그리고 가파르게 상승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주가 주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또는 주가를 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주가 매출 비율 PSR 같은 주요 밸류에이션 지표들을 보면 동종업계의 다른 경쟁 기업들 평균치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역시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밸류에이션도 높아졌군요. 네, 물론 이게 시장이 MPWR의 뛰어난 성장성과 높은 수익성, 그리고 미래 가치를 그만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미래 성장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다는 뜻도 됩니다. 기대치가 높다는 거군요. 그렇죠. 따라서 만약 앞으로 발표되는 실제 실적이 시장의 높은 기대치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미 높아진 밸류에이션 때문에 주식을 매수하기에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대일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회 요인만큼이나 리스크 요인들도 꼼꼼하게 짚어주셨네요. 자, 오늘 이렇게 모놀리식 파워 시스템즈, MPWR이 하는 기업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MPWR은 단순히 실적이 좋고 빠르게 성장하는 반도체 회사를 넘어서서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AI와 전기차라는 이 거대한 기술 전환기 속에서 에너지 효율이라는 핵심적인 과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이끌어가는 말 그대로 핵심 조력자, 키 이네이블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키 이네이블러라는 표현이 정말 딱 맞는 것 같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보적인 통합 솔루션 기술력,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독자적인 BCD 공정 기술이라는 숨겨진 무기.
또 패블리스 모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영리한 전략, 여기에 아주 탄탄한 재무 구조와 미래를 대비하는 차세대 기술 투자, 그리고 위험을 분산하는 다각화된 포트폴리오까지 MPWR이 지금까지 그려온 성장 스토리는 분명 대단히 매력적이고 앞으로도 기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봤던 지정학적 리스크나 특정 고객에 대한 높은 의존도 문제, 최근 벌어진 특허 소송 이슈, 그리고 이미 높아진 밸류에이션 부담과 같은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 결정을 내리실 때는 항상 이런 기회와 위험 요인들을 균형 있게 고려하시는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침 청취자분들께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다가오는 10월 30일로 MPWR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MPWR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내용들을 바탕으로요. 실제 발표되는 3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회사가 앞으로의 전망, 즉 미래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하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AI 혁명의 강력한 수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지, 그리고 MPWR의 성장 궤도가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